하겠습니다. 98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98쪽.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집합 두 번째 시간이죠. 집합의 연산 할 차례입니다. 기본적인 기호나 개념들은 알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아마 하나씩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지만 불안하니 개념 살짝 얘기하고 넘어갈게. 페이지 98쪽. 오늘 집합의 연산인데 오늘은 먼저 이제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게 A 합집합 B라고 했을 때 요 기호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읽을 때 A 합 B라고 많이 읽어요. 근데 A 합집합 B라고 읽고 아니면은 A랑 B의 합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요게 A라는 집합이고 요렇게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 합집합 B는 요 A랑 B에 속해 있는 전체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집합을 표현함에 있어서 원소가 더블링이 되면 한 번만 쓴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 2가 A의 원소고 2, 3, 4가 B의 원소라고 할 때 A 합집합 B는 한 번만 쓰기로 했죠? 그래서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교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은 기호로 A 교집합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교집합 기호라고 해요. 되겠죠? 그럼 이거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두 개의 겹치는 부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예에서 A 집합이 1, 2고 B 집합이 2, 3, 4라고 했을 때 A 교 B는 겹치는 부분만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게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집합에서 서로소 개념이 있는데 서로소 개념이 더하기 빼기에서의 서로소 개념은 뭐예요? 약수가 공약수가 1뿐이다. 이걸 서로소라고 부르죠. 근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교집합이 공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서로소라는 단어가 숫자로 썼을 때의 서로소 개념과 집합에서의 서로소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그래도 1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기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는 2랑 3은 서로소죠. 공약수가 1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겹치는 게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집합이 서로소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새로운 기호,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기호였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교환, 연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 법칙은 교환, 결합, 분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교환 이게 있고 그러니까 즉 A 합 B를 B 합 A로 쓸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A교 B를 B교 A로 쓸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결합과 분배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둘 다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합은 합집합, 교집합, 기호가 같이 있을 때 쓰는 거고 분배는 합집합, 교집합, 부호가 섞여 있을 때 쓰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A 합 가로 열고 B 합 C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어차피 다 합치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A 합, B 합, C를 이렇게 자르는 게 가능하다. 합합이면. 마찬가지 이유로 A교, B교, C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먼저 하나 A교,
비교 C를 이렇게 먼저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합법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A 합 가로 열고 비교 C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이 부분을 통째로 분배해 줍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가로를 쫙 펼쳤어. 그러면 B 합 C라고 펼쳤었을 때 A 합집합이 앞에서 분배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럼 뒤에 붙여도 되잖아요. 됩니다. 그래도 그냥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넘어갔으면 앞에다 쓰고 뒤에서 넘어갔으면 뒤에다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러면 여기가 A 합 이렇게 쓰고 이것도 A 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선생님 결합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먼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이렇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합과 분배해서 그냥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되고 분배도 되네. 내가 알고 있는 연산법칙이 다 적용이 되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합과 분배는 조금 신경 쓰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칙, 합집합, 교집합 개념이 동일하게 존재할 땐 결합으로 접근할 거고 이게 다를 때에는 분배로 접근하겠다. 그럼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되냐? 이쪽이 99.9%로 중요해요. 사실 결합은 하나마나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근데 딱 이 결합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 정도야. 나머지는 이 분배법칙을 어떻게 잘 적용하냐 이게 싸움인데 문제는 설명은 분배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얘를 봤을 때 A합이 분배되어 있었네. 그럼 묶어내기도 해볼까? 이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은 이렇게 했죠.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17살이면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입니다. 설명을 하고 문제는 묶어내는 걸로 내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오케이? 시험 볼 땐 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게 연산법칙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집합과 차집합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여집합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닌 집합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뭐 X바 짝수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은 짝수가 아닌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막연하게 홀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는 짝수가 아닌 거를 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여집합 개념이 존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까지도 함께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에서 세상의 전부를 정의해줘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이 자연수야. 이때 A라는 집합이 짝수입니다.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전체 집합 기호 U에서 A 집합을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서 차집합 개념도 함께 설명을 할게. A 차집합 B라고 읽어요. A 차집합 B는 일단 기준을 앞에 있는 집합에 둡니다. A에서 B를 뺀 나머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2, 3, 4야.
선생님 1, 2, 3에서 2, 3, 4를 어떻게 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준을 A로 잡아요. A가 있어. A가 1, 2, 3으로 있어. 근데 B라는 집합이 2, 3, 4로 있어.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그럼 A차 집합 B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A가 메인이야. A만 봐. 1, 2, 3에서 B에 속해 있는 2, 3을 빼내가기만 하면 돼. 그럼 남는 게 뭐예요? A, 1만 남았죠?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만 쓰면 돼요. 선생님 4를 못 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기준이라는 건 앞에 있는 집합을 말합니다. 됐죠? 네, 이게 차집합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서로소. 서로소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꾸 이게 숫자랑 헷갈려서 그래. 공약수가 1 있으니까 겹치는 게 하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아니야. 요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집합에서의 서로소 개념이야. 즉 교집합이 공이다. 얘기 나왔고 면산법칙, 교환, 결합, 분배. 체크해야 되는 거는 결합, 분배. 분배는 분배를 해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묶어낼 수 있다의 개념으로 문제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가적인 개념으로 여집합과 차집합 개념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봤어요. 네. 자, 나머지 드모르간이랑 유한집합의 개수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쪽 가볼게요. 자, 유형 1번. 자, 문제 번호 649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그러니까 1, 3, 5, 7, 9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B는 10 양의 약수,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5, 10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 C는 4의 양의 약수, 1, 2, 4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이랬을 때 내가 질문 받은 건 A 합집합 B 교 C, 가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도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A 합집합 B를 써내려가. 그러면은 1, 2, 3, 5, 7, 9, 1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다가 교집합 C, 교집합 C니까 겹치는 것만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1, 2, 4가 1, 2, 4가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1, 2만 체크하면 되겠다.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 분배 법칙을 한번 또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A 교 C 합 B 교 C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 교 C 1 괜찮아요. 그 다음에 B 교 C 됐습니까? 1과 1, 2의 합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1, 2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연산 기호기 때문에 자, 51번 눈으로 체크해 볼게.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A가 1, 2, A, B, C, D, A 교 B가 B, D라고 할 때 다음 중 B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지금 B 안에 A랑 C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B라는 집합 안에는 A랑 C는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웃, 2번 아웃, 3번 아웃 이라고 쓸 수 있고 B가 될 수 있는 것. B가 될 수 있는 것. 잠시만요. B가 될 수 있는 것.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B라는 녀석은 B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안 써 있기 때문에 5번은 B가 없어서 탈락인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번으로 체킹할 수 있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2 서로소 개념이죠. 자, 문제 번호 652번. A랑 B가 서로소래. A랑 B가 서로소란 얘기는 A랑 B의 교집합이 뭐랑 똑같다? 공집합이다. 요거를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유리수랑 무리수가 대놓고 보이죠. 우리가 숫자를 쭉 표현함에 있어서 유리수랑 무리수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번. 좀 쉽게 나와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요 유형 2에서의 문제는 655번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655번. 우리가 분명히 집합이라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풀이를 부등식으로 하는 파트로 나와요. 딱 요게 그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풀어볼게. 자, 문제를 보니까 A라는 약식으로 표현할게요. A라는 집합이 A-3보다 큰 X가 A 플러스 3이라고 써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X가 2A-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소래. 서로소란 얘기는 교집합이 공이다. 그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B라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겹치는 게 없겠죠. 즉 A 더하기 3이고 2A 빼기 5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 근데 둘 다 지금 오픈이죠. 그럼 하얀색 2A 빼기 5가 요게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노란색도 이쪽이 없고 하얀색도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까지가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8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 8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기본 스탯은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55번은 시험 빈도수가 높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656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전부 U라고 써 있으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전부가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 1, 2, 3, 6이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2의 배수 2, 4, 6 배수니까 무한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질문 받은 게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경 설명, 차집합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 우리가 요게 A 집합이고 요게 B 집합일 때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상 순수하게 A에만 있는 부분이죠. 라고 봤을 때 요거랑 똑같은 기호가 A랑 B가 아닌 거에 교집합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요걸 따라가면 A랑 이렇게 B가 아닌 부분이죠. B가 아닌 부분이랑 겹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기호가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입으로 좀 외워야 돼요.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건 뭐예요? A교 B여.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건 A교 B의 반대. 그럼 우리 위에 있는 문제로 돌아와서 A 차집합 B의 열을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교 B여의 여. B가 아닌 거에 다시 아닌 거는 B로 바뀌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교 B랑 똑같은 값을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랑 6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59번으로 하나 체크해 볼게요. 네, 59번. 자, 59번 빠르게 해볼게요. 그냥 틀만 잡을게. 우리가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을 때 질문 받은 게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 합 B가 이 전체죠. 근데 겹치는 부분만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A라는 집합이 1, 3, 5, 7, 9라고 되어 있고 B라는 집합이 1, 4, 7,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A 합 B면 1, 3, 4, 5, 7, 9, 10인데 겹치는 게 1이랑 7 두 개죠. 그래서 겹치는 1이랑 7은 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최종 결론이 써줄 수 있겠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전체 집합 체크되어 있을 때 꼭 신경 써요. 그렇지? 10까지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뒷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네. 자, 넘어가서 자, 유형 4번 문제 번호 660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전부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10은 안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9까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빼기 A 차집합 B가 1, 5, 7이라고 되어 있고요. A 교 B가 3,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표현에서 벤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법도 있다고 했죠. 그렇지?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순수하게 A 쪽에만 있는 원소죠. 그리고 A 교집합 B는 3, 9 겹치는 부분에만 쓰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두 개까지 읽었을 때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더. 그래 쓰고 A 합 B의 전체의 여가 2, 4라고 불러. 그러면은 지금 A 합 B는 여기죠. 여기 바깥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바깥에 2랑 4가 존재하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무조건 1, 2, 3, 4, 5, 6, 7, 8, 9가 이 안에 표현이 돼야 되는데 1, 2, 3, 4가 없네. 4, 5, 6, 7, 8, 9. 4는 저 위 바깥에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질문 집합 B를 구하십시오. 여기도 B예요. 그렇지? 그래서 3, 6, 8, 9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조금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62, 63 두 개 다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의 이제 더하기 빼기들이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번호 664번 가볼게요. 집합 A가 마이너스 1, 0, A제곱 플러스 A 빼기 4. 그 다음에 집합 B가 2,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리고 A제곱 빼기 A 빼기 3. 그리고 A교 B가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A를 구하십시오. A교 B라는 특징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소리죠. 어쨌든 A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이 마이너스 1에 있겠지.
2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녀석이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빼기 4는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이 0이니까 3,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가 2가 되는 경우와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세팅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2일 때 집합 b는 2, 1, 2는 4, 2, 마이너스 1 이라고 세팅이 돼서 교집합 1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합격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당연히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b가 마3일 때 2, 0, 3, 3은 9, 12 그래서 요건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숫자로 체크하는 거니까 집합이지만 이제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7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봤을 때 A 빼기 2랑 A 더하기 4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2가 A제곱 빼기 4A 빼기 8가 같다라고 쓰면 문제가 푸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지금 A라는 집합이 2, 3, A-2 그리고 B라는 집합이 a제곱 빼기 4a 빼기 8이랑 a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을 때 내가 질문 받은 게 a차 b 합 b차 a가 2, 3, b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스타트를 잡고 요렇게 빠져나가서 요렇게 정리가 되면 첫 번째로 A가 6인 상황과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 A라는 집합은 2, 3, 4가 될 거고 자, B라는 집합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똑같아라고 놨으니까 4니까 앞에 있는 건 4가 될 거고 10이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은 이제 이 스텝에서 조건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은 A차 B는 착착 2, 3일 거고 B차 A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합하십시오라고 되면은 2, 3, 10 그러면은 2, 3,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스텝은 오류가 없으니까 A가 6, B가 10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두 번째 스텝에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2, 3, 마이너스 3 그럼 B는 이렇게가 똑같다고 놓고 푸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A차 B는 2, 3 그리고 B차 A는 1 이라고 놨을 때 두 개를 합쳤으면은 2, 3, 1 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1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야? 왜 틀렸어? 왜 안 됐지? 잠깐만요. 어디? 여기요?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미안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뺐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뺐을 때에도 여긴 제로 공집합이네. 그래서 합치면 2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2, 3B라고 하는 스텝에서 위배가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앞부분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6번 가볼게. 유형 6번은 연산의 성질. 여기서 그 분배 법칙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체크하면 돼요. 대부분 분배 법칙으로 문제가 나와요. 나올 만한 게 668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상황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U 차집합 A의 역. 그럼 얘는 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U 교 A라고 불러도 되겠죠?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보기에는 B라고 써 있으니까 1번이 틀린 거야. 자, 2번 A의 역, 교 A. 자, 이 교집합의 성질은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고 했죠? 근데 A가 아닌 거랑 A랑 겹치는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파트는 2번이 정답이네. 3번 가볼게. 왜 틀렸나 보자. 전체 집합이 A 합 B에 포함됩니다라고 표현됐죠? 반대죠. A 합 B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 집합이 반대로 됐으니까 틀린 거고. 자, 4번 가보니까 A가 세상의 전부가 아닌 거. 우리가 전체 집합 U가 세상의 전부라고 했으면 U의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U의 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공집합에 들어가냐? 아닌 거 거꾸로 썼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틀렸고. 자, 5번이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 세상의 전부랑 B의 여집합의 교는 당연히 B의 여집합이겠죠. B의 여집합이 A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자, 문제가 이게 좀 너무 안 나왔다. 네. 70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70번. 서준이 나왔어? 4번. 퇴근이 돼? 안 돼?
자, 70분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전체 집합 U와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나머지 대가 다른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1번 A 차집합 B의 여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교 B. 자, 2번 가볼게요. A교 가로 열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A교 B겠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B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A교 B. 그럼 이제 우리는 A교 B가 찾는 거죠. 3번 B차 A의 여는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B교 A.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A교 B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4번 A교 가로 열고 공집합 합 B의 여라고 불렀습니다.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나오면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A교 공집합 합 A교 B의 여. 근데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공집합이네. 어차피 합집합이니까 포인트는 얘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의 결론은 A교 B의 0 거죠. A교 B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A교 B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4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스킵하고 5번 해야 되겠네. 5번도 해보자. 자, 5번이 A교 B라고 써있고 합집합 A교 A의 여라고 되었어요. 딱 요런 스텝이야. 지금 요 A교가 분배되어 있는 걸로 보여야 돼. 묶었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A교로 묶었어. 그럼 남는 거를 체크하면 B합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B랑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웠겠네. 바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A랑 A가 아닌 거랑 교집합은 얼마예요? 0이죠? 이쪽이 0이죠? 0이랑 합했대. 앞에 걸. 그럼 결론은 앞에 것만 나오겠죠? 내가 이 얘기가 하고 싶었나 봐, 너무. 그래서 묶어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7번으로 가볼게. 자, 문제 번호 67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교 B가 A일 때 여기다 밑줄 쳐요. 자, 우리가 저런 A교 B가 A다 라고 했을 때 상황을 두 개를 그리고 생각해야 돼. 상황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또는 OR이야. 요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것만 생각하면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근데 얘는 B 차집합 A가 공집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문제 71번의 보기를 보면 다음 옳지 않은 거 A 합 B는 B다. 1번으로 생각해도 B고 2번으로 생각해도 B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자, 2번 가볼게. B의 여가 A의 여에 포함된다. B의 여가 A의 여에 포함된다. 1번 그림도 합격이고 B의 여랑 A의 여가 똑같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그리고 3번 개념 A의 여가 B의 여의 교는
B의 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여와 B의 여에 겹치는 부분은 B의 여. A의 여와 B의 여에 겹치는 거는 B의 여. 이것도 합격이죠. 네. 또 합격이고 4번 A차 집합 B는 공이다 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이렇게 뺀 거니까 공이죠.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죠.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 개념이니까 A에서 B를 뺐어 공, A에서 B를 뺐어 공. 이것도 합격. 답은 5번밖에 없겠죠. 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B랑 A여 교를 했더니 공집합이다. 이 B 교집합 A의 여를 B 차집합 A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번으로 생각하면 도넛 모양이 남죠. 그래서 아웃. 2번에서는 합격. 그래서 둘 다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5번이 아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이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긴 해요. 하지만 그냥 저런 단서 없이 A교 B가 A다라고 썼을 땐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문제는 조금 레벨링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대표 유형이니까 서로 다른 A, B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빼고 생각하는 것도 편하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건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되겠다. 알겠죠?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뺄 겁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뭐 A, B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개를 같이 떠올려야 돼. 아시겠죠? 네. 74번으로 체킹해 볼게요. 유형 8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675번. 자, 문제번호 675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 상까지네. 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 집합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 0, 1 B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라고 되어 있고 B차 A 합 X는 X A 합 X는 X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B차 A를 이렇게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좀 써봅시다. B차 A는 B에서 A 부분을 뺀 거죠. 그럼 B차 A는 뭐만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1과 B차 A, 마이너스 1만 갖고 있죠. 얘 지웠고 얘 지웠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집합과 X를 합했더니 X래. 그 얘기는 X 안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품고 있습니다. 집합 X는 원소 마이너스 1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X라는 집합 안에는 마이너스 1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A랑 X랑 합했더니 잠깐만. A랑 B랑 합했더니 X가 됐다. 이 뜻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A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녀석도 무조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0, 1도 무조건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도 무조건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2, 0, 1 세 개도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갖고 있다니까 2에
그래서 총 몇 가지? 4개의 가지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할 때 다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임에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2개만 해볼게요. 기본 하나, 약간 심화 하나. 그래서 78번 하나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80번, 78, 80 2개 체크하겠습니다. 자, 80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80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1, 2, 6, 7 7개의 두 부분집합 A라는 집합이 2, 4 B라는 집합은 1, 2, 3,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합 X는 X다. 이 뜻은 X라는 집합 안에 A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 얘기는 X 안에 2랑 4는 품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힌트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니까 B 차집합 A와 X랑 교를 했더니 1, 6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B 차집합 A를 쓰고 생각할게. 그럼 B에서 A를 뺐으니까 이 부분은 1, 3, 6이야. 1, 3, 6과 겹치는 부분은 1과 6입니다. 자, 이 얘기는 X 안에 1하고 6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3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3은 들어가지 못합니다까지가 두 번째 힌트가 알려준 거죠. 이랬어. 네, 좋아요. 자, 이랬을 때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즉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그럼 7개죠. 2의 7승인데 1, 하나, 2개, 3개, 4개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절대로 들어가 있지 마요. 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2의 2승 is 4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잘 체크하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자, 넘어가서 유형 9번 가볼게. 자, 드모르간 법칙인데 여집합과 관련된 법칙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녀석을 A 집합이라고 읽죠. 얘를 뭐라고 읽어요? 합 집합이라고 읽죠. 얘도 집합 개념이야. 얘도 집합이라고 읽죠. 그래요. 그리고 요 C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집합 개념인 거죠. 저걸 뭐라고 해요? 반대 개념으로 A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 합 B의 전체 열을 생각해 보자. 전체 열. 그러면 얘 집합이니까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래? 우리 방금 얘를 뭐라고 읽었죠? 합 집합이라고 읽었죠. 그러니까 쟤도 개념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비집합이니까 뒤집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드모르간은 집합 개념을 다 뒤집는다고. 그래서 얘를 A의 여합, B의 여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도 뒤집어 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색깔펜. 내가 얘를 A 합 B의 여.
그럼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여기입니다라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틀린 걸로 A의 여, 합 B의 여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아닌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B가 아닌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합치면 요 모양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뒤집어 줘야 된다. 그게 드모르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이 녀석도 명칭이 정확히 뭐야? 합, 집합이니까. 집합의 개념을 뒤집는 게 여집합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다 뒤집는 게 드모르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설명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자, 드모르간을 알고 있었을 때 문제 번호 682번 체크해 볼게. 세상의 전부가 1, 2, 9까지야. 9까지의 자연수일 때 A라는 집합이 1, 3, 5, 7 B라는 집합이 1, 4, 6,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 받은 게 A 합 B 합 A의 여 합 B의 여의 전체 여. 그러면 요것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드모르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의 여의 여니까 A고 합을 교로 바꾸고 B 여의 여니까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은 질문이 다시 A 합 B랑 A 교 B를 합하세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A 합 B만 구해도 무방하겠다. 괜찮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합 B니까 1, 3, 4, 5, 6, 7. 1, 3, 4, 5, 6, 7이라고 쓰면 돼서 6개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드모르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85번 살펴보겠습니다. 685번. (65번) 가볼게요. 자, 65번 보니까는 전체 집합 U가 1, 2, 땡땡땡 6, 6개가 있습니다. 그때 부분 집합에 A 합 B가 A의 여 합 B의 여일 때 A 합 B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지금 요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볼게. 이 녀석이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좌변이죠. 똑같은 세팅으로 해놓으면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의 합은 우르르르야. 합쳤으니까. 괜찮아요? 아, 손가락 아파.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 상황으로는 해석이 안 돼. 이 상황으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A랑 B랑 합한 부분이 A가 아닌 부분과 B가 아닌 부분. 그러면은 서로의 반대가 체킹을 해주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A 교 B는 공이야.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서
전체 집합과 A 합 B가 같은 개념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분에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괜찮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떠오른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십시오는 1부터 6까지의 합을 구하십시오라 똑같은 얘기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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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까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의 표현법에 의해서 뭐 원소 나열, 조건 제시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도 있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인다 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요. 얘를 수식적으로 보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걸 성립하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유형 10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문제 번호 686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 차 B, 차 A, 차 C랑 항상 같은 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면 차집합이 등장을 하면 저걸로 표현하면 잘 안 보이고 그 변형식으로 푸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 녀석이 A교 B의 여 차집합, 요 녀석이 A교 C의 여집합. 선생님, 이것도 분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도 변형식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은 A교 B의 여, 교 A교 C의 여의 여. 여기까지 놓고 요 부분을 드모르간으로 A의 여, 합 C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합니다. 뭐 보기를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흰색으로 쓸게. A 합 B의 여, 교 A의 여, 합 가로 열고 A의 교 B의 여, 교 C 이렇게까지 등장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앞부분. 그러면은 앞부분은 A교 A의 여, 교. 아, 이건 결합이니까 결합. 네, 한번 이렇게 해자. 벌써 마음을 잡았어. B의 여, 교 A의 여. 근데 이 부분이 뭐로 바뀌어요? 공으로 쏘리. 지금 A랑 A가 아닌 게 겹치는 건 없죠. 그러면은 공집합과 어떤 거를 교했대. 공집합과 그 어떤 거랑 겹치는 부분은 다 공이겠죠. 앞부분은 다 뭐로 빠져나갔어 이제? 공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공과 합집합이니까 결론은 이제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엔 교환과 교환이니까 미안해요. 교집합과 교집합이니까 결합으로 표현을 할게. 같은 부호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A교 B의 여, 교 C. 여기서 교환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C교 B의 여. 이렇게 놓고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이어서 그래요. 객관식이어서 요 보기에 있는 걸로 맞춰 들어가려고 인위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어나가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5번 타겟팅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풀진 않아요. 딱 필요한 것들만 적용시키게끔 등장을 하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다 풀어봐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되는데 제가 5번이라는 답을 체크해 놓고 보다 보니까 5번에 맞춰서 풀어나간 거죠. 여러분들도 연산 법칙, 교환, 결합, 분배를 적절하게 써 내려갈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88번 하나 체크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88번. 네, 잠깐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서 A차 B가 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그럼 상황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A차 B가 공이다? 그냥 생각을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같이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풀 때 A 합 B의 여 교 A 합 A 여 합 B라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풀어보는 거는 두 번째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지금 요걸로 가보자. 요걸로 A가 있죠. 그리고 B가 아닌 부분. 그럼 첫 번째 때는 요 도넛 부분이 비어 있죠. 그리고 얘는 세상의 전부를 커버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거랑 교를 할 거야. 그렇지? A가 아닌 거랑 B랑 합쳤으니까 세상의 전부죠. A가 아닌 거랑 A랑 합쳤으니까 세상의 전부죠. 그럼 이쪽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교했으니까 정답은 이 녀석만을 표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보기에서 앞에 있는 것만을 표현한 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라고 쓰는 게 맞아. 이건 그림 세팅이 되면 상황만 이해하면 답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좀 풀어 쓰는 걸 할게. 풀어 쓰는 걸. 요 기호를 뭐라고 부르죠? 교집합. 요 기호를 뭐라고 부르죠? 합집합.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으니까 어떤 걸 먼저 적용시켜? 분배를 떠올리겠다. 괜찮아?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A합 B의 여, 교 A의 여, 합 A합 B의 여, 교 B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배가 들어가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분배된 건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고 B의 여, 교 A의 여. 이쪽은 공이니까 신경 쓰지 않을 필요 없죠. 그럼 앞에서 나온 건 요만큼이야. 그렇죠? 그리고 합할 거야. 이쪽도 근데 이렇게 분배가 됐죠. 그러면 뒤에 거가 B의 여랑 B랑 교한 건 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된 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A, 교, B만 살아남았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좀 크게 쓸게요. 앞에 있는 걸 A의 여, 교, B의 여 합집합 A, 교, B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녀석을 A 합 B의 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A 합 B의 여 합집합 A, 교, B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A교 B is A. 여기서 얘를 A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A랑 B의 합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뭐라고 읽으면 되겠다? B라고 읽으면 되겠다. 그쵸? A랑 B 합을 B라고 읽어야 되니까. 얘 때문에. 그쵸? 여기서 A 합 B랑 A교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라고 막 고민하면 안 돼. 전제 조건상 A교 B는 A고 A 합 B는 B라고 읽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2번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는 요 10번 유형의 문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분배 법칙과 뭐 결합 법칙과 뭐 교환 법칙 등등 이 표현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뭐 연산 법칙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유형 10번. 사실 여기서 오늘 배운 거 1, 2, 3, 4, 5, 6, 7, 8, 9가 10번 문제 풀라고 온 거야, 사실은. 10번 유형 문제 풀라고. 10번 문제에서 하나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이 30분으로 보여요. 10분 쉬었다가 할게. 자, 마저 이어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형 11 문제 번호 69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 색칠한 부분 나타내는 집합을 쓰겠습니다. X, Y, Z라고 되어 있었을 때 색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 형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보기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쉽게 생각하는 건 X에서 이 부분을 빼내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X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만큼만 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3번과 4번에 눈이 들어와야 되겠지. 3번과 4번 보기에서 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는 y 빼기 z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x에서 y 빼기 z라는 부분만큼 빼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네, 그래서 문제는 4번이라는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91번도 좀 눈으로 보자. 자, 91번. 91번은 A랑 세상의 전부에서 B 빼기 A만큼만 뺀 거죠. 이게 가장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비교 A의 여. 그거를 전체에서 교를 했어. 비교 A의 여의 여. 근데 전체에서 교집합했으니까 결론은 얘만 나오겠죠? 그래서 A 합 B의 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2번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죠?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기호화시키는 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찾긴 할 거야. 찾긴 할 건데 이걸 누구는 30초에 풀고 누구는 5분에 풀고 그러면 연습할 땐 상관없지만 시험 볼 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92번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92번.
나왔어. 됐어요. 네. 자, 넘어가서 유형 12번 가볼게요. 약수배수. 자, 문제 번호 694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 2, 100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A, K라는 집합은 X는 K의 배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A3 교 가로 열고 A4 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었는데 지금 여기 3 써 있죠? 이 얘기는 3배수의 모임 1부터 100까지 중에서 3배수의 모임 4배수의 모임 6배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으면 어떤 작업을 먼저 해준다? 분배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를 통으로 생각해서 앞에서 분배된 거예요. 그러면은 A의 3 교 A의 4 합 A의 3 교 A의 6이라고 써도 되겠죠. 지금 요 배수의 집합에서 교집합은 공약수를 의미하겠죠. 3의 배수랑 4의 배수에 겹치는 부분은 공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는 3의 배수와 4의 배수,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 12. 그럼 얘는 12의 배수를 의미하겠네. 얘는 12의 배수를 의미하고 같은 이유로 3배수와 6배수의 교집합은 6배수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A의 6배수와 같은 값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12의 배수가 쫙 있는데 6배수가 쫙 따라와. 그래서 더블링을 한 번만 쓴대. 당연히 뭐만 써 있겠어? 6배수만 써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결론은 A 6배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1부터 100까지 중에서 6배수는 총 몇 개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죠? 16개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수집합에서 교집합은 뭐를 의미한다? 공배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건 분배하는 거를 익숙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게 좀 귀찮아 보이는데 식이 좀 길어지는데 지저분해지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분배를 했을 때 해석이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695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695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n의 약수의 집합. 이번엔 정의를 약수라고 해줬어요. 그치? 약수라고 해줬을 때 A의 18, 교 A의 24, 교 A의 30과 똑같은 교집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약수랑 교집합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아까 배수랑 교집합은 뭐로 생각하라고? 공배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약수랑 교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약수. 괜찮아? 네, 그래요. 아, 간지러워. 그러면 18과 24랑 30의 공약수는 18과 24랑 30 다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쓰면 9, 12, 15.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 최근에 이런 거 해봤어요? 순간 헷갈리네. 네, 더 이상 안 되죠? 네, 그래서 공약수니까 뭐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6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써야 되니까.
오, 생각보다 은근히 헷갈리네,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생각하고 풀어라. 알겠지? 네. 그래서 요 두 개만 기억해요. 배수에서 교집합이면 공배수를 떠올리고, 약수에서 교집합이면 공약수를 떠올리겠다. 괜찮죠? 당연한 얘기죠. 겹치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공배수. 겹치는 걸 의미하니까 공약수. 스토리 잡기에는 편합니다. 자, 97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97. 우리도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사이잖아. 왜? 지금 인사하고 갔어. 얘는 인사하고 안 갔지만. 누구겠어? 여기 앉아있던 애. 아, 여기 앉아있던 애구나. 예. 쟤는 인사하고 갔어. 얘는 인사 안 하고 갔지만. 인사 좀 하고 가라니까 끝까지 안 하고 가고. 뭐라고요? 맞아요. 네. 네가 그 이후에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말했잖아. 넌 중간고사 때 뽕에 취해서 공부를 안 했잖아. 아, 이거 뽕에 취했었잖아. 잘한다는. 어쩐지 막 사전에 막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했을 때 알아봤어야 돼. 그때 알아봤어야 돼. 아, 네. 넘어가서 네, 유형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13번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집중 공략이라고 써 있죠. 네. 집합으로 표현해 줬지만 방부등식으로 문제를 내주는 이 형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문제 번호 698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약식으로 표현할게요. 집합 A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집합 B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2차식으로 나왔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때 A교 B가 2부터 4까지 A합 B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근데 집합 A는 완벽하게 풀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4, 1 빼기 플러스 그러면은 집합 A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잡혀있죠. 그러면 집합 B도 어쨌든 이렇게 터널 형식의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은 2부터 4입니다. 그럼 이 2라는 녀석은 A에 없으니 B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2부터 이렇게 표현돼야지 겹치는 게 2부터 4까지고 합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5. 근데 이 5가 A에 없는 수죠. 그러니까 B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에 떨어져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2랑 5가 B에 나와 있는 답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5가 되는데 어쨌든 2차식이 0이라고 표현되는 x축과 만나는 이 포인트를 우린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차식의 두 근이 2랑 5가 되겠다. 그래서 P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7이고 Q라는 녀석은 10이 되겠다.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볍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최종 질문 Q-P를 구하십시오. 10-7을 구하십시오. 17이라는 최종 결론값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집합을 풀지만 부등식 푸는 것 같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등식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 체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700번이랑 701번 두 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700이랑 701. 자,
자, 701번 같이 해볼게. 701번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2라고 딱 정해져 있고, B라는 집합은 X바 AX 플러스 1은 X다 라고 해서 B라는 집합이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좀 해석해 놓으면 A-1, X는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 근데 이 구조에서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 빼기 1이 0일 때랑 A 빼기 1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A-1이 0이라면 0,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습니다. 공집합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요 경우일 때 B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A-1이 0이 아닐 땐 X라는 녀석은 A-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A랑 B랑 합쳤더니 A가 나왔다는 얘기는 B라는 녀석이 A에 속해 있다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A가 1일 때 B가 공집합이니 무조건 A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 그리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B라는 집합의 원소가 A-1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A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들어가도 되고 2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A-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A-1분의 마이너스 1이 2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크로스를 시키면 A-1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크로스를 시키면 마이너스 1이 2A 빼기 2니까 A는 2분의 1. 그래서 1, 2, 2분의 1 합쳐서 2분의 7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야 돼. 1차 부등식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A 빼기 1이 0이랑 0이 아닐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4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정의된 연산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 확인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3번) 우리가 지금 A 연산이라고 읽을게요. A 연산 B를 우리 문제에서 A차 B 합 B차 A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1번 전체 집합 연산 A를 그러면은 전체 빼기 A 합 A 빼기 전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A에서 전체를 빼면 공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A를 뺀 A의 여와 똑같다 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합격이고, 자, 2번 공집합 연산 A 공집합 빼기 A 합 A 빼기 공집합 공집합 A 2번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3번 가보자. A 연산 A는 A에서 A를 뺀 거랑 A에서 A를 뺀 거니까 당연히 공이겠죠. 근데 우리 보기에서 A라고 써 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뒤에 거는 연습할 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체크해 볼게요. 5번
705번 풀어볼게요. 유형 15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게 한 번 더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걸 기호를 이렇게 썼죠. 그래요? 네. A가 1, 2고 B가 2, 3, 4라고 읽었을 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4개죠. 4개. 그러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합니다. 2개.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거예요. 3개. 그러면 이 녀석이 양 옆에서 더블 카운팅이 된 거죠. 더블 카운팅 되는 걸 한 번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빼기 A 교 B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1개. 됐어요? 그래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시험은 가끔 3개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상황을 딱 한 번만 이해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A, B, C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영역별로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라고 부르자. 저 영역이라고 부르자. 이러면 A 합, B 합, C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의 합이죠. 괜찮아요? 네. 얘도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로 써야 되니까 일단 A, B, C를 한 번씩 더해요. 그러면 A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이 얘가 니은, 디귿, 비읍, 미음. C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뭐 이렇게 더해졌죠. 그럼 뭔가 많이 썼죠. 한 번씩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A교 B가 니은 디귿이죠. A교 B가 니은 디귿이니까 이렇게 한번 뺐어요. 그리고 BC니까 디귿 미음이죠. 그래서 디귿 미음을 한번 뺐습니다. 그리고 CA니까 디귿 리을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니까 디귿 리을을 한번 뺐어요. 그러면 뭐가 다 빠진 거예요? 디귿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영역 A교, B교, C를 한 번 더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외워요. A교, B교,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 근데 너무 많이 뺐으니까 겹치는 거 하나는 더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더해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벌써 받아는 드렸죠. 이해는 된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이제 외우기만 남은 거지. 됐어요? A 합 B 합 C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 너무 많이 뺐으니까 한 번은 더해주겠다. A교 B교 C를 더해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식은 외우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외워져 있다 생각을 하고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합이 30이고요. A가 20개, B가 15개, A의 여교, B의 여가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푸는 키는 얘겠죠. 자, 이 녀석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A 합 B의 전체 여가 4개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전체 집합 30개에서 A 합 B의 바깥에 있는 게 4개라는 건 A 합 B는 몇 개라는 거예요? 26개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26개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A 교 B를 한번 빼주면 되겠다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래서 35니까 9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교 B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9개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 식도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짜리 A 합 B랑 3개짜리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 A 더하기 B 빼기 A 교 B,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 교 B 빼기 B 교 C 빼기 C 교 A. 너무 많이 뺐으니까 한 번은 더해주겠다. A 교 B 교 C를 더해주겠다. 까지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파트예요. 10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돼요? 안 돼요? 왜 조용히 있어? 이렇게 안 된다는 제스처를 나한테 해줘야지. 자, 70번 가볼게. 자, 전체 집합 유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30개고요. A여 합 B여가 25개고요. A의 여가 1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 받은 건 A 교 B의 여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 아파. 그럼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자. 요게 요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A 교 B의 전체 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전부에서 A 교 B만 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게 세상의 전부가 30인데 얘가 25니까 그럼 A 교 B는 몇 개? 5개 라는 힌트를 얘가 해준 거죠. 그래서 A 교 B가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아닌 게 16개래. A는 몇 개게? 잘 봐.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빼내면 얘는 A의 여라는 건 전체에서 A를 뺀 거죠. 그게 A의 여죠. 30에서 A를 빼니까 16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A가 몇 개라는 거예요?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아이, 뭔 소리야. 14. 그렇죠? 놀래라. 14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A차 집합 B란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A에서 A 교비를 빼란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개? 14개에서 얘가 몇 개? 5개를 빼세요. 라고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개? 9개라는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르는 게 없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해만 한 정도야. 이해하는 수준에서 맞히는 수준으로 넘어가 줘야 돼.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풀어보고 연습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유형 16번 발표. 유형 16, 유형 17, 유형 18. 이 중에서 하나 설명 무조건 나와요. 4개 해도 좋습니다. 네. 무조건 나와요. 네. 자, 문제 번호 712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X, Y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 U가 20개고요. X라는 집합이 14개고 Y라는 집합이 8개가 있습니다. X, Y의 교집합의 맥스 값과 미니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을 때 맥스 값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맥스 값은 포개지면 돼. 어차피 X교 Y는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겹친 게 맥스 값이겠죠. 그러면 14개가 있어요. 8개가 있습니다. A교 B의 맥스는 몇 개겠어? 8개겠죠. 완벽하게 포개지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서 최소값 개념을 하나 조금씩 벌려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벌려나간다고. 그러면 세상의 전부가 20개로 딱 막아놨어. 그래? 근데 이렇게 절반이 14개를 차지했어. 그 여기가 몇 개의 여유분이 있어? 6개의 여유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개진 세팅값에서 조금씩 밀려나간 거야. 몇 개밖에 못 나갔어. 6개밖에 못 나갔죠. 몇 개는 겹쳐 있는 거야. 2개는 겹쳐 있다. 이게 미니 값이라고. 됐어요? 그 틀을 잡아놔야 돼. 틀을 잡아놔야 돼. 틀이 20개 틀이야. 겹쳐졌어. 빠져나가자. 하나, 둘, 셋, 넷, 6개까지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못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겹쳐 있다? 2개가 겹쳐 있다. 그래서 그 2개가 미니 값이 되겠다.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지? 그 밑에 거 한 번 더 해보면은 이제 17번 유형 17 문제 번호 715번으로 얘기를 또 뭐 같은 얘기인데 계속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봐봐. 이 얘기가 하나 넘겨서 유형 18번에 719번으로 봐봐. 719번. 자, 719번 똑같은 느낌이야. 719번. 어느 놀이동산 입장객은 85명입니다. 범퍼카 롤러코스터를 탄 조사했더니 각각 범퍼카는 46, 롤러코스터가 53입니다. 2개를 모두 이용한 범교 롤의 맥스 값과 미니 값을 조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랑 구성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이게 719번 느낌으로 나옵니다. 글로. 글을 썼을 때 숫자 시키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맥스 값은 둘 중에 못 쓴다고 완벽하게 포개지는 거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46이요라고 하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미니 값은 전체 틀이 얼마야? 85죠? 그래요? 근데 지금 롤러코스터가 53만큼 차지하고 있어. 그럼 여유분이 몇 개예요? 32라는 여유분을 갖고 있죠? 그럼 범퍼카 46이 겹쳐 있다가 조금씩 밀려 나온 거야. 그래서 얼마만 밀려 나왔어? 32만 밀려 나왔죠? 그럼
이 부분에 아직 못 나간 애가 몇 명이나 있는 거야? 14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니값 1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맥스 미니 값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유형 16번보다는 18번에 집중해야 되니까 21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21번. 721번. 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면 721번. 어느 기금속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35명이래. 반지를 착용, 반지가 12, 목걸이가 18. 반지와 목걸이 중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고객이 A명일 때 A명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어쨌든 전체 틀이 얼마예요? 35죠. 근데 목걸이가 18명이야. 여기에 반지 12명이 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A의 맥스 값이 나오겠죠. A의 맥스 값은 얼마예요? A의 맥스 값은 17? 17. 여기서 이제 밀려나가 보자. 밀려나갔어. 다 밀렸어. 12가 밀려나갔어. 그래도 몇 명이야? 30. 그럼 아무것도 안 한 A는 몇 명? 5명이겠죠? 그게 A의 미니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세팅 값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값이 겹치는 거냐? 아예 밖에 있는 거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죠. 그렇죠?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같은 유형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겹쳐놓고 밀려나간다의 개념으로. 겹쳐놓고 밀려나간다. 해석함에 불편한 건 없죠? 우리가 아까 살짝 건너갔던 유형 17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715번. 어느 학급의 학생이 40명입니다. A은행의 통장, A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이 28명이고 B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이 16명입니다.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중 어느 것도 같지 않은 학생, A 합 B의 밖에 있는 학생은 4명입니다. 그 얘기는 A 합 B는 36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치? 네,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 A은행과 B은행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 합 B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 B, 즉 36은 28 더하기 16 빼기 물음표라고 해서 저 물음표를 쓰면 되겠네. 괜찮아? 그러니까 유한집합의 개수를 글로 물어보는 유형인 거죠. 답은 8개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지? 답은 8개. 넘겨서 하나만 더 18번으로 조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